코로나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여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공동체 모임이 사적 모임인가 공적 모임인가 고민하고 만나자니 조심스럽고 안 만나자니 너무 오래 못 본 것 같아 고민하고 용기 내서 만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헤어지자니 정이 없는 것 같고 또 먹자니 마스크 벗어도 괜찮으려나 고민하고 다들 비슷한 고민들 하며 지내셨겠죠? 코로나 때문에 못해,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가 아니라 코로나니까 어떤 식으로 만날까를 더 고민하면서 오늘도 마을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요즘입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본인에게 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안녕하세요. 큰 박수와 함께 대구 마을이 온다 두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DJ 지니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 끝나려나 했는데 신기하게도 입추가 지나가자마자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한낮의 매미 소리보다 늦은 저녁 귀뚜라미 소리가 더 가까워졌네요. 오늘 대구 마을이 온다는 마을 뉴스에서 대구 지역 읍면동 참여형 사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달팽씨의 이야기 코너에서는 만나자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선해지니까 책도 한번 읽으면 좋겠죠? 달팽이의 서재에서 좋은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마을 뉴스 시간입니다. 마을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만 알기 아쉬운 썰을 이곳에서 마음껏 풀어주세요. 모임, 활동, 행사, 장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 바로 지금 마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마을 뉴스에서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읍면동 참여형 사업 소식 전해드릴게요. 올해 읍면동 참여형 사업 담당자님을 모셨는데요. 대구시민재단의 이정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민재단의 이정한입니다. 네, 읍면동 참여형 사업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마을에서 활동만 할 때는 주민 참여 예산이 뭔지, 읍면동 참여형 사업이 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저처럼 아직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쉬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작은 도시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32년 전이네요.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험으로 먼저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였고 특히 저소득층 및 노동자층의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방 정부의 예산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지난 30년 동안 시행된 포르투 알레그레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 정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네,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먼저 제일 처음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구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네, 대구에서는 2015년부터 대구형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종류는 시정 참여형, 청년 참여형, 구군 참여형과 읍면동 참여형 사업으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2017년 20개 동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대구광역시 전체
141개 읍면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 또한 작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대구시에서 읍면동 참여형 사업으로 40억 원으로 배정하였고요. 각 읍면동에 2,9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각 구군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작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대구의 141개 동 그리고 예산도 무려 40억 원. 근데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팀장님이 옆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막상 제가 살고 있는 동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참고로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삽니다. 네네. 행정복지센터는 바로 근처에 있죠. 항상 우리 마을 항상 중간에 근처에 있는 그 행정복지센터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이 많이 활발하지 못해가지고 아쉽게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읍면동 참여 사업이라는 게 내가 사는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의제를 발굴한 부분에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 그런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직접적인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직업군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가 읍면동 참여 사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읍면동을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새로운 주민이 참여했을 때 기존에 논의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마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 마을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진행하시면서 혹시 이 사례는 참 의미가 있다, 좀 잘하고 있는 동인 것 같다,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은 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2개의 동이 생각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에서 온라인 회의 시스템인 보다라는 시스템을 잘 활용한 복현 이동이 먼저 떠오르네요. 복현 이동에서는 의제 발굴을 위한 2번의 회의 및 총회까지 모든 참여 예산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네. 복현 이동에서는 행정과 저희 지원관님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친 자체 회의와 모의 접속 등으로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에 문제가 없이 잘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심각한 상황을 온라인으로 슬기롭게 대처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서 하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또 이런 여러 번의 연습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참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행정 그리고 주민 그리고 지원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다음은 비산 2,3동인데요. 비산 2,3동은 2027년 읍면동 참여형 사업의 시범 사업인 마을계획단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4개의 분과별로 다양한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의제 선정을 위한 사전투표를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마을의 여러 곳에서 의제를 설명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모습 봤어요. 네네. 비산 2, 3동에 제가 달팽이 탐방을 갔었거든요. 주민분들이 골목에서 마을 의제들을 다 소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정말 더울 때였는데요. 분과위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홍보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지만이 그 마을의 문제를, 제대로 된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 마을 사업의 문제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을의 의제를 최종 선정하는 총회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저도 지켜봤는데요. 유튜브로 생중계 공개하여 마을의 의제 선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가장 특징이자 목적인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비산 2, 3동은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부터 줌 사용법을 주민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도 비대면으로 회의를 매달 계속해서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태가 아니라 코로나니까 어떻게 만날까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토론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네모다. 네,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주민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을 현장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이거든요. 네. 네, 주민이 만들어가는 대구광역시 주민 참여 예산, 읍면동 참여형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른 시도처럼 저희도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참여형 사업이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는 그날이 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팀장님 신청곡 하나 해주고 가시죠. 네, 그럼 저는 이승철의 아마추어를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 특별히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추어잖아요. 그런 주민들에게 아마추어지만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좀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프로그램 끝날 때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코너 달팽씨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다음 코너에서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들이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누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전 이분들의 공동체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데이브레이크가 부릅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걸렸어 날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볼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네,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달팽씨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들은 서구와 북구를 넘나들며 만나자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인데요. 2020년 마을 공동체 인문교육을 참여해서 아주 열심히 교육을 들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앞서 나온 노래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였는데요. 이 팀의 이름이 마치 그 노래에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걷자 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꽃길만 걷자 팀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길만 걷자 팀원 박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디오 섭외 전화 처음 받으시고 어떠셨나요?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었어요. 제가 내가 먼저 뭔가 큰 사고를 쳤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사업 이거 신청할 때 그냥 조용히 사업만 진행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라디오 출연이라 해서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또 살짝 설레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뭔가 BGM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살짝 설렜었나. 사실 제가 좀 급하게 섭외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이용미 대표님과 통화하면서 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녹음 날짜가 내일이 좋을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 좋을까요? 막 이랬더니 저희가 할지 안 할지는 결정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너무 들이댔구나 싶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를 드리고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신 걸로 알아요. 네,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스튜디오에는 2분만 나오셨어요. 네. 혹시 출연진을 결정한 어떤 이유가 예쁜 있을... 사람?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지금 애들 방학 기간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애들끼리 놔둬도 괜찮은 집? 네,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스스로 할 수 됐다는. 있는 나이가 된. 라디오가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보니까 이영미 대표님이 학교 다닐 때 방송 다니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 한 2, 3학년 네,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걸 하셨죠? 저 작가? 또 오. PD 겸 해서 기계도 좀 만졌죠. 근데 고등학교다 보니까 크게 만들 그건 아니고 간단한 조작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PD와 작가를 하셨던 걸로.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좀 긴장은 좀 풀어지셨죠? 네. 생각보다는요. 네. 네, 먼저 이 꽃길만 걷자 이 이름이 너무 귀에 탁 박혀서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팀이에요. 네. 어떻게 이름을 지으셨나요? 줌으로 2, 3일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시간에 사업서를 작성해 보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엔 5명이었는데 5명이 모여서 회의 아닌 회의를 한다고 이제 동네 커피숍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하지 처음에는 막 걱정만 하다가 네. 이렇게 뒤쪽으로 보니까 선인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문구에 보니까 꽃길만 걷자라는 게 문구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팀명도 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꽃길만 걷자라는 제안을 제가 먼저 했거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그걸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시구나. 처음 아까 시작할 때는 5분이라 하셨잖아요. 네. 5분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한데요. 처음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먼저 알고 이제 저희 둘째랑 언니 첫째랑 먼저 알게 돼가지고 학모로 만났다가 이제 언니 둘째 친구랑 또 점점점 이렇게 발이 넓어지면서 나중에는 또 만평주민 도서관이 있어요. 저희 네. 서구 쪽에. 그 도서관을 통해서도 또 엄마들이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다가 5명에서 6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시구나. 이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을 통해서 네. 저 학모 모임으로 이렇게 만났는데 점점 확대되고 그 중간에 있는
만평주민도서관이 네, 아마 핵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매개체가 되었죠. 네. 맞아요. 마을센터하고 처음 인연 맺은 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 마을활동 인문교육이었는데요. 이게 그때 이 교육을 제가 기획했는데 맞아요. 네, 줌으로 하루에 2시간씩 3일 동안 듣는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기억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셨던 기억이 남아요. 인문교육은 어떻게 알고 듣게 되셨던 걸까요? 저희가 그 엄마들 모임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뭐 가볍게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5명이 5명이 이렇게 만나는 거를 이제 관장님이 이제 애들하고 뭐 수업 있을 때 한 번씩 가니까 그걸 보시다가 네.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또 저희가 또 배우는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장님이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그 사업이 있는데 교육을 한번 들어보고 괜찮으면 여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엄마들이 이런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교육을 먼저 들었어요. 교육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엄마들이 갑자기 의기투합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역시 만평주민도서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셨군요. 네. 네, 이게 꽃길망고사 근데 이름만 봐서는 아까 운동도 하신다 그러고 걷는 모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떤 활동 하시는 공동체인가요? 저희는 뭐 처음에는 언니 말대로 뭐 걷는 거, 운동 근처에 오봉산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걸으셨군요. 네, 진짜 걸었어요. 네네네. 운동하러 애들 학교 보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뭐 공동체 수업을 들어보고 이게 예산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정한 거는 이제 음악으로 마을 분들과 소통하고 힐링하기 위한 공동체. 그게 지금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절 때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제 잘 주의 깊게 본 게 미스터 트롯. 그걸 보면서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임영웅도 좋아했고 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놀려요. 네. 임영웅 사랑해요 하면서 제가 보고 맨날 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악기를 배우시는 거죠? 네네. 네. 어떤 악기를 하시죠?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배워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잠깐 배운 적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알다시피 전원이 다 초보예요. 다 처음?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겠나. 근데 예전에 어릴 때 뭐 피아노를 배워본 친구들도 있었고 피아노를 또 못 배워본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네. 지금은 아이들이 거의 뭐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데 저희 시절에는 그래서 그게 또 엄마들의 한이라면 한이랄까. 그래서 이제 악기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우쿨렐레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 팀원 중에 한 명의 아이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강사님을 한번 섭외해보자.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러면 우쿨렐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얼마 동안 강습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월 2회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8회를 했어요. 근데 저 아직 2번의 수업이 남아있거든요. 아니, 근데 8번 수업하셨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도 잠깐 우쿨렐레를 배웠지만, 저 문화센터에서 한 6개월 매주 수업했으니까 4, 6, 24, 한 24번, 빠졌는 거 중간에 있다 치고 한 20번, 어디 공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했습니다. 네. 공연 이야기. 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셨길래? 사실은 저희가 이게 뭐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번 모이기가 좀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강습 끝나고 이제 다음 강습 전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연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시점에서는 이제 팀원들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모여서 연습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연습했을 때는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괜찮겠는데 성공하겠는데 하고 딱 마음을 놓고 갔습니다.
어디서 공연하셨죠? 저희 만편 주민도서관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앞에서 저희가 작은 공연을 했는데 네. 사실은 좀 이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저희 연습할 때는. 저희가 처음 연습할 때는 아주 잘 됐는데 막상 네. 거기 가서 하니까 사실 엇박자도 많이 나고 엇박자도 나고 네. 실수도 좀 하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 관장님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저기는 관장님께서 그 정도면 너무 잘한 거라고 막 응원을 해 주시던데 사실은 저희가 요거 작은 공연한 거를 밴드에 올렸었거든요. 네. 한 20초 되나? 사실은 다 자르고 제일 잘한 것만 올렸습니다. 어떤 노래 가지고 공연을 하셨을까요? 올챙이. 올챙이? 네. 애들 앞에 공연이다 보니까 네. 올챙이를 먼저 하고 그 뒤에는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묶어 그 노래를 네네.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앵콜곡을 준비했어요. 네, 네, 앵콜곡까지 준비하셨군요. 네. 처음엔 한 곡을 준비했다가 한 곡 더? 한 곡은 이제 처음에 정한 곡은 가을길. 네. 그 노래는 이제 애들도 알고 다 아는 곡이니까 애들한테 노래를 좀 불러달라 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걸 하고 또 한 곡을 준비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공연하는 곡이 두 곡인데. 네. 앵콜 공연 곡만 두 곡, 앵콜곡 두 곡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세 곡 하자 언니가 네. 그래도 세 곡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랬는데 우리는 안 돼 자신 없어 이랬는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저희가. 네. 연습도 잘 됐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앵콜곡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곡의 네. 공연이 되었군요. 네네. 아이들 앞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아까 아이들 키우고 있는 엄마분들이시니까 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악기 배우고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서 아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그때 창의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저희 큰 딸은 그날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왔고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합기도를 갔다가 엄마 공연하니까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갈 거야 이랬는데 이제 다 오긴 왔더라고요. 왔는데 다 공연하는 걸 끝나서는 이제 애들을 같이 사진 찍으라고 네. 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각자 엄마 옆에 가서 사진 찍어가면서 그때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 시험 코드만 했지 이러는 거예요. 아까 1인 1학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딱 걸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너 알아? 가면서 그때 사진 찍었는 걸 보니까 뒤에 가서 보니까 그때 정말 그렇게 애들하고 사진 찍었는 게 잘했다고 싶더라고요. 관장님께 고마워했습니다. 네. 이영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이들의 반응. 저희 아이는 항상 엄마가 하는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딸내미가 있어서 네. 그 아이들한테 항상 응원을 받았어요. 엄마, 네. 엄마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엄마 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 엄마 나도 하고 싶어 엄마가 네. 하니까. 그래서 항상 저한테 힘이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떤 네. 상황에서도. 좋았네요. 이게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서구와 북구를 넘나들며 활동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시는 곳은 북구, 활동을 하시는 곳은 서구이거든요. 마을 활동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죠. 제가 아주 당차게 제가 북구와 서구를 넘나들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행정구역으로는 이게 서구와 북구와 나눠져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생활할 때는 거의 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북구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북구에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받고 지내고 있고 오히려 서구에서는 이게 그 지역 주민을 위한 뭐 그런 교육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이래서 제가 많이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서구 주민이 아니라서 잘리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네. 이게 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구역을 나누지 않고 서구 뭐 북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활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북구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잘 없어서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도움을 받고
뭐 네.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못 보게 되고 결국은 그 만평 주민도시관 안에 결국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사실 생활하는 거에서는 어차피 생활 권역에서는 북구 서구가 없는데 이게 행정 구역상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생기는 불편함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 처음 진행해 보셨잖아요. 막상 처음에 생각할 때 인문교육을 받을 때의 느낌과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느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 작년에 사실은 교육 들을 때는 저희 5명이 우리 뭐든지 다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가졌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다가 우리가 교육을 잘했네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랬는데 자신감을 심어주셨어요. 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2월달 막상 그 저희가 서류 접수할 때였어요. 접수하고 나서 야 우리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장기 프로젝트니까 1년을 두고 봐야 되니까 우리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시작은 해보자.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또 사업 신청을 할 때는 또 저희가 불안한 마음이 좀 가득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 말씀 대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하세요. 네. 이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도 충분히 가까우신 사이셨잖아요. 혹시 이 진행하시면서 아까 뭐 사업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되셨는데 진행하면서 어떤 관계의 변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없으셨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운동을 하다가 만났다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고 이제 오전에 가니까 시간이 어중간하잖아요. 집에 들어가기는 싫고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지기도 싫고 그래서 누구야 커피 좀 줘. 그러면 집으로 막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가볍게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집에 찾아가서 그런 사이였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고요. 솔직히 뭐 5명, 6명 이렇게 모이면 의견 같은 것도 솔직히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때 이제 나이대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나이대가 차이가 좀 있으신가 봐요.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는 이제 그래도 제 나름 생각은 그래도 이때까지 하면서 의견들을 잘 조합해서 했는데 것 같아요. 더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앞으로 이런 활동 계획 같은 거 아까 1년 단위의 사업이긴 했지만 사실 해보셨듯이 우쿨렐레가 몇 달로 되는 악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2회차 남은 강의를 듣고 이제 뒤에는 또 저희들만의 모임으로 또 이제 연습을 해서 이제 공연을 한 번 더 좋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만평 주민도서관 홍보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 한 분 더 와 계신 것 같아요. 관장님께서 저희가 우쿨렐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저희에게 또 맞는 프로그램을 또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자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게 될지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은 해주시고 계시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또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마을 분들과 어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을 공동체란 땡땡이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각자 땡땡에 들어갈 말.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뭐, 하나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나눔이라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그 하나라는 뜻은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라는 게 너와 나 이제 우리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눔이라는 거는 그 나밖에 모르고 내 집 안에만 있던 나를 이제 밖으로 나오게 하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네. 그래서 동네 아이들, 어르신들, 옆에 친구들, 동생들을 더 나눠주고 보듬어주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나에게 마을 공동체란 하나이다. 네. 나에게 마을 공동체란 나눔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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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마을 공동체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 것 같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시작의 걸음마. 처음에 이제 작년 12월에 교육을 들은 거잖아요. 네. 네, 그때부터 듣고 올해 시작해서 이제 이 만나자 사업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되게 원래 뭔가가 시작되는 분위기, 그러면서 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따지면 또 간장님이 나오시네요. 간장님 권유도 있지만은 이 만나자 사업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저한테는 걸음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걸음마. 네. 나에게 마을 공동체는 새로운 시작의 네. 걸음마이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라디오 출연 처음 해보셨는데 방송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네,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네, 이게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게 지금 서구에는 마을 방송국이 있잖아요. 네. 그 서구에 있는 마을 방송국에서 이런 라디오 컨텐츠물을 한번 해보는 도전도 해보시면 어떨까. 네, 진짜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서구 마을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네. 네, 신청곡 하나 있으시면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의 핫지라는 노래, 가수의 차라도 한 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도 우쿨렐레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 강사님께서 악보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쿨렐레를 위한 노래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공연 때 할 수 있으면은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곡이라고 할까요? 꼭 그 도전에 성공하시면 네, 마을센터 밴드의 네, 아까 노래 뭐라고요?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 네, 이 노래를 꼭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밴드에 꼭 올려주세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달팽씨의 이야기에서는 만나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꽃길만 걷자 이용미, 박진희 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공동체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마을센터로 전화주세요. 달팽씨의 이야기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신청곡 핫지와 에리의 차라도 한 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우쿨렐레 소리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난 당신 좋아 돌려서 할 말들도 난 잘 몰랐어 내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홍대 부근에서 나 시원하게 만나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좀 마셔요 어렵게 말하자면 골치가 아파 똑바로 사는 게 바로 나의 인생 내일 해가 동쪽에서 올라오는 걸 우리 함께 바라보면 좀 어떨까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좀 마셔요. 가을바람 불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대만
맘도 조금씩 쉬고 갔을 건지 아직도 떠오르는 환상의 미소 아름다웠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좀 마셔요 차라도 한 잔 맥주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막걸리도 한 잔 차라도 한 잔 좀 마셔요 좋은 책 있으면 소개시켜줘. 마을에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달팽이의 서재, 오늘은 어떤 책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책입니다. 마을센터에서 바로 어제 25일 탄소중립 전환마을 사업 설명회가 있었어요. 성대꽃 에너지 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강의 제목에 지구적 생각, 지역적 실천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생각할 때 큰 시각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지역에서 나 한 사람, 이웃 한 사람 함께 실천하는 게 그 큰 생각들을 이뤄나가는 첫 발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탄소 중립을 함께 알아가려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물건 소비는 물건만 소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책에서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할 때 나는 텀블러 썼으니까 괜찮아 할 수도 있지만 그 커피 원두가 48,000km를 이동하면서 이미 지구를 병들게 하는 탄소가 배출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저희들은 플라스틱 줄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중에서 미세 플라스틱 어디서 많이 배출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빨래입니다. 천연 섬유가 아닌 합성 섬유를 세탁할 때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수치적으로 전 세계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35%가 합성 섬유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던 부분들도 많구나 라고 반성하게 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착한 소비는 없지만 현명한 소비, 똑똑한 소비, 우리 마을에서 함께 읽고 실천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형의 착한 소비는 없다. 달팽이의 서재 책장에 처음 꽂혔네요. 꽂아두시는 것도 좋지만 이번을 기회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자, 책 한 권 읽었으니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청소국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나나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정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가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When I dream in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When I dream in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he dreams come true 대구 마을이 온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처서가 지나자 더운 여름은 언제였냐는 듯 시원한 요즘입니다. 계절의 바람도 바뀌었듯이 마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면서 시 한 편 읽으며 끝맺음할까 해요. 저 DJ 진이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바람이 바뀌었다. 박노해. 천둥 번개가 한번 치고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더니 하루아침에 바람이 바뀌었다. 풀벌레 소리가 가늘어지고 새의 노래가 한 옥타브 높아지고 찌푸르던 나뭇잎도 엷어지고 바위 틈에 돌단풍이 붉어지고 입추가 오는 아침 길에서 가늘어진 눈빛으로 먼 그대를 바라본다. 조용히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무더운 열기와 무거운 공기와 얼굴을 가리고 말들을 삼키고 마스크 씌워져 무감하고 무디어진 내 생의 날들이여. 이제 바람이 바뀌어 불고 맑아지고 섬세해진 나의 감각으로 거짓과 진실을, 강제와 자유를 예리하게 식별해 가야겠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바뀌었다. 하늘이 높아졌다.